주말 사이 많이 놀랐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맞아요. 좀 상황은 진정이 됐습니까? 네, 좀 정리가 많이 됐죠. 그렇지만 뭐 네. 5월 10일 날 정말 충격적이었죠. 네. 너무 충격적이어갖고 사실은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아, 없어요. 예. 왜냐면 그냥 저희는 상상을 못했는데 기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네. 그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후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자다가 그래서 어떻게 후보가 바뀔 수가 있냐. 네. 그랬더니 제 답변을 얻으려고. 그래서 제가 내가 상황을 몰라서 일단 기사를 좀 검색해보고 연락을 다시 하겠다. 연락을 하겠다.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후보가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도 죽으시고 계셔서 몇 시였습니까, 모르고 그때?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뭐 네다섯 네다섯 시요? 새벽이죠. 네. 그거 다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그 얘기를 듣고 후보가 바뀌었어요, 후보님. 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반응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뭐 아니,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겼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게 뭐지 뭐 이러다가 그 전날 5월 9일 날 사랑제에서 그 차담을 하셨죠. 차담을 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그 무소속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26분인가가 쫙 호의를 계시고 저희는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에서 그 지지자들이 한 몇백 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연호를 하고 네. 저기는 이게 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저쪽은 무소속 후보고 네. 등록도 안 한 후보인데 거기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서 계시고 우리는 일반 국민들이 와서 김문수 그러면서 외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갖고 이제 새벽에 김문수 후보는 그럼 전화 받고 후보가 바뀌었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그건 아닌데 사실 그 전날에도 그 막 압박을 하고 그 내려와라. 해서 뭐 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5월 3일 날 당선증 받고서부터가 네. 참 악몽이었어요. 아, 그러더니 그래도 마지막에 네. 그렇게 새벽에 바꿔지게 할 줄 몰랐죠. 왜 그렇게 그 한 발짝을 디뎠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딱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1마일을 더 가는 사람이 있다. 한 마일을 1마일을 꼭 그 선을 건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 언론도 근데 그 나락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떨어졌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날 사실 그 정당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이고 네, 또 우리 당은 간판 내린 날이에요. 그날 네. 어떻게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겠어요.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는 말도 그렇죠. 나왔죠. 불법과 편법으로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뒤집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그 가처분도 인용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것은 당원이 뒤집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래도 정말 그 모든 간판을 다 내리고 이제 보수는 괴멸했다. 네. 이제 보수는 앞으로 뭐 그냥 이 당이 없어져야 된다. 예.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당원이 살렸고 화려하게 다시 부활을 했어요. 좀 일말에 그 안도를 하는 거는 민주당은 일극 체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도 당원들이 절대로 안 뒤집었을 거예요. 네. 그냥 이재명 지시대로. 네. 거기는 뭐 보통 80~90% 지지율이 나오는 데 아닙니까? 뭐를 해도. 아, 근데 민주당에서는 당 후보를 바꿀 시도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예. 그건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예. 자, 속전속결로 패한 결정적 원인, 뭐 당원들이 뒤집어 주었다, 당원들이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월담하듯이 후보 등록을 감행을 했어요. 네. 한덕수 총리가요. 네. 그 국제적 신사 같은 한덕수 총리가 새벽에 월담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50년 공직 인생이 10일 만에 무너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저는 딱 적절한 표현인 것 정말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망칠까? 네, 그래서 그 배후 세력이 누군가 있을 것이다라는 일단 뭐 지적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나와요. 어떻게 거는 보십니까? 싼 거는 뭐 분명한 네. 것 같고
그쪽에 동조한 국회의원들도 많죠. 네. 네, 당시 의회에서 우리 의총에서 60여 분의 국회의원분들이 그 권한을 비대위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 네. 과정 자체가 다 불법이고 탈법인데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던 분들이 이 1년에 10일 안 되는 그 상황을 거치면서 관련됐던 사람들은 전부 물러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책임을 져야죠. 뭐 예를 들어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나 뭐 성폭행을 한다면 괴념치 말거라.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가 네. 있어요. 저희가 선거가 좀 많으면 어떻게 뭐 그런 얘기를 좀 더 길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후보께서 그냥 다 통합하자 이렇게 하실 분이 없었던 것은 이제 선거가 22일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뭐 다 물러나라 그리고 뭐 원내대표는 또 물러나면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러면 계파 갈등이 생기거든요. 아마 뭐 그러면 한동훈계에서도 누가 나올 거고 또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도 나올 네. 거고 또 친윤계에서도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게 그리고 이제 사실 원내대표는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기에 너 나가라 뭐 이렇게 하려면은 그보단 사실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처럼 스스로 거취를 정해주면 좋았었을 텐데 여하튼 그게 굉장히 힘 빠지는 또 당내 갈등 요인이 새롭게 만들 수뿐이 없는데 저희가 지금 그 내전할 상황이 아니에요. 저기 바깥에 그 거학이 있는데 골리앗이 같은 심정으로 싸운 그 골리앗 데이비드. 네. 네, 지금 다윗.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그 다윗 같은 심정인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 근데 네, 이를 두고 통합 정책위 필요해서. 의장이 대신할 수도 있고 충분히 교체가 가능한 상황인데 네. 알량한 후보 자리라면서 김문수 후보를 전면에서 압박을 했고 또 단식까지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를 두고 같이 가는 것은 결국 반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매서운 지적이 나와요. 그런데 네. 일단 후보는 통합하자 이렇게 봉합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당원 투표로 그분은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닌가. 아, 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당원들이 다 쌍권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정치적 그 사망 선고를 내린 거 아닌가요?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